자, 이번엔 호도법입니다. 개념까지 하고 마지막에 문제 같이 좀 풀어볼게요. 호도법. 호도법. 무엇으로 각도를 측정할까요? 호로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뭔 쌉소리지? 일단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도 개념 있죠?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르느냐면 60분법이라고 불러요. 띠용하죠, 뭔가. 아, 분법은 알겠는데 왜 60이냐 이거야. 왜 60임? 한 바퀴 몇 도예요? 360도죠. 왜 60분법이야? 일단 이걸 왜 쓰는지부터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가 왜 60분법을 사용할까? 왜 사용할까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였어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봐봐. 너네가 피자를 먹어. 그럼 피자를 2등분하고 싶어. 그럼 전체 각도를 몇으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겠지. 3명이서 나눠 먹고 싶어. 3으로 나눠야겠지. 4명이서 나누고 싶어. 4로 나눠야겠지. 그럼 얘들아, 이 각도를 어떠한 수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편리하겠어요? 2로 나누고 싶어. 그러면 2의 배수면 편하겠죠. 3으로 나누고 싶으면 3의 배수면 편할 거 아니야, 그렇지? 쭉 해보자. 2의 배수이려면 2 곱하기 뭐식이면 되겠죠. 3의 배수이려면 3 곱하기 뭐식이면 되고요. 4의 배수이려면 2의 제곱이 들어있으면 되고요. 5의 배수이고 싶으면 5가 소인수로 있으면 되겠죠. 6은 이미 해결된 거 보여? 2 곱하기 3이 있잖아. 7은 좀 특이해서 버렸어, 그냥. 8은 세제곱. 9는 3의 제곱. 10은 2 곱하기 5. 11 버렸어. 12까지 되잖아. 8 곱하기 9 곱하기 5 몇이야? 360도.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360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편의 때문에 그런 거지. 이해되니? 근데 각도라는 건 사실 원의 개념 아니야, 원의 개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잖아. 그러면 이 원이라는 도형을 해석하기 위한 단위로는 적절치 않은 거야. 왜? 그냥 인간의 편의 때문에 만들어진 단위니까요. 인간의 편의 때문에 만들어졌지 원을 해석하기 위한 단위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보다 원의 성질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가계 단위를 생각해 보자 라고 한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 이미 배운 거 하나 있어. 뭐지?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와 뭐 하죠? 비례한다 라고 배웠죠. 그럼 잘 봐.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호인데 어떤 호냐면 호의 길이도 1인 부채꼴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호의 길이가 1인 정도만 탁 띄어서 부채꼴을 만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각의 크기가 몇일까요? 몇일까요? 각의 크기로 따지자면 몇일지 생각해 보자. 잘 봐. 어떻게 세야 돼? 비례한다 했잖아. 비례한다 했잖아. 그럼 여기 쌤이 세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 그러면 전체 각의 크기가 360도죠.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면 호의 길이는 원주가 되죠. 원주. 몇이죠? 2파이 맞나요?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일 땐 호의 길이가 몇이죠? 1이죠.
그럼 이 세타가 몇인지 대충 알 수 있죠. 몇이에요? 2파이 세타가 몇이죠? 360도네요. 따라서 세타는 파이분의 180도가 되죠. 대충 계산해 보시면 몇이 나오느냐? 57.1 몇 도가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친구가 원의 성질을 잘 나타내주는 어떠한 각이지 않냐 이거야. 뭔지 모르겠지? 봐봐. 만약 이 세타라는 친구를 1이라고 둘 수 있다면 1이라고 둘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 피트라는 단위 아시죠? 피트가 이제 fit이잖아. 영어로 뭐야? 우리나라 말로 발이지. 이 피트라는 단위는 어떤 단위야? 한국 세계 성인 남성 평균 발 사이즈가 피트잖아. 그래서 누구나 자기 발만 보면 그 단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피트 단위를 쓰는 거잖아. 이해가요? 그러면 원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얘를 1이라고 쓰면 편하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걸 새로운 단위로 지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때 얘를 1 뭐라 하냐? 라디안이라 불러요. 이제 라디안. 왜 라디안일까? 여러분 반지름이 영어로 뭐예요? 반지름 영어로 레디우스예요. 거기서 레디안 이렇게 쓴 거야. 즉 반지름 즉 원의 성질에 입각한 단위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라디안이라는 기호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1 라드 이렇게 쓰기도 해요. 라디안이란 뜻이야. 자, 근데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가요. 잘 봐. 얘는 단위가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해요. 단위를 안 써도 된다는 거야, 얘들아.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되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할 예정이에요. 자, 호도법의 정의 갑니다. 호도법의 정의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자 대충 설명한 것뿐이고 호도법이란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1인 부채꼴의 무슨 크기? 중심각의 크기를 1 라디안이라 한다. 이게 호도법의 정의예요. 호도법의 정의.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1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1 라디안이라 하자. 이게 호도법의 정의야. 근데 얘들아, 부채꼴은요 여러분 도형이잖아. 얘도 여러분 닮음이라는 것이 존재해. 부채꼴은 언제 닮음일까? 그렇죠.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닮음으로 봐요. 즉 이렇게 확장시킨 거죠.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닮음인 부채꼴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얘가 1일 때 이 각의 크기가 1 라디안이라며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호의 길이가 몇? r이면 얘랑 닮음인 거 아니니? 따라서 얘가 1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어떤 거? 같은 상황일 때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 정의하겠다는 거야. 1라디안 이렇게 정의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쓰던 60분법 60분법 그거 안 했구나. 미안해. 그 얘기 안 하고 왔네. 60분법은 그럼 왜 60분법이냐 이거야. 여러분 1도 있죠. 1도. 1도는요 60분이에요. 60분. 하나의 1도는 60등분 하여서 그중 하나를 1분이라 이야기해요. 그럼 1분은 60초입니다. 그래서 60분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호도법이 중요해요. 그럼 이제 환산, 단위환산법을 알아야겠죠. 단위환산법. 아까 이야기했는데 1라디안은 몇이죠? 몇 도죠? 파이분의 180도예요. 파이분의 180도. 자, 그러면 라디안에서 도로 가고 싶어요. 호도법에서 60분법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몇을 곱하면 될까요? 이거 봐. 5라디안은 몇 도예요? 파이분의 900도겠지. 곱하기 몇 하면 돼? 파이분의 180도 하면 돼. 그럼 반대로 도에서 라디안이 되고 싶어. 그럼 몇 곱하면 돼요? 반대로?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해볼게. 우리 흔히 쓰는 각도 생각해보자. 0도. 몇 라디안이죠? 0도 몇 라디안이에요? 0라디안이에요. 0라디안. 다음 30도 몇 라디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잘 봐요. 180도가 몇 라디안일까요? 180도가 몇 라디안이 하면 양변에 뭐 곱하면 돼? 파이를 곱하면 돼. 0라디안.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에요. 그럼 30도는 파이를 뭘로 나누면 돼요? 6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얘는 6분의 파이예요. 이제 파이는 180도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45도는요? 4분의 파이겠죠.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예요. 그럼 360도는 2파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새로운 단위를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 개념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요. 자, 이 개념이 이 라디안 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100% 이해가 안 됐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떤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해요. 그럼 이때 호의 길이를 L이라 하고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가 어떻게 구해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가볼게요. 아까랑 똑같아 얘들아. 아까랑 똑같아. 잘 봐. 유심히 잘 봐. 자,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일 때, 즉 몇 라디안일 때? 2파이 라디안일 때, 오케이? 2파이 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는 몇이 돼요? 2파이 r이 되죠. 얘는 각의 크기고요. 얘는 호의 길이에요. 그러면 각의 크기가 몇일 때? 세타일 때는 호의 길이가 몇이냐? L이 나온다 이거잖아. 360도일 때는 원주인데 그럼 세타일 때는 호의 길이가 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약분되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곱하면 얘랑 같죠? 그럼 L은 뭐가 나와요? R세타가 나와요. R세타. 이렇게. 됐니? 자, 근데 얘들아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뭔가 이상함을 못 느껴요? 이상하지 않아요? 잘 봐. L이 뭐랬어? 호의? 호의 뭐래? 길이라고요. R은 뭐예요? 반지름의 길이에요. 세타는요? 각의 크기예요. 이상한 게 안 느껴져요? 어떻게 하나의 길이를 표현하는데 길이와 크기를 곱해서 표현하냐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정육점에 갔어요. 고기를 사려고 했어. 응? 고기를 사려고 했어. 그래서 몇 킬로 줄까요? 라고 물어봤어. 직원이.
그래서 내가 자, 한 사람당 600g 먹거든요. 600g 곱하기 3인분 주세요라고 했어. 뭔가 이상한 못 느껴요? 얘들아, 600g과 3인분을 곱하면 뭐가 돼요? 1800g이 되나요? g인분이 되죠. 단위를 잘 생각해봐. 여러분 몇 그램 드릴까요? 하면 내가 뭐라 해야 돼요? 1800g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곱하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냥 600 곱하기 3 g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봐봐. 반지름의 길이와 각의 크기를 곱해서 길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뭔가 이상하지 않냐는 거야. 너의 단위도 있고 너의 단위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니? 애초에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야, 얘들아. 이렇게 곱했지. 호의 길이와 각의 크기를 곱하고 있다니까? 너네 이게 말이 되니? 너네 60cm랑 360도를 곱하니? 우린 그런 적이 없잖아. 근데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야, 얘들아. 뭔가 이상하다는 거지. 응? 자, 그래서요. 교육 과정에서는 L은 R세타라는 공식을 이렇게 증명하곤 해요. 근데 저는 좀 더 엄밀한 증명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호도법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자, 간다. 얘들아,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호의 길이가 1일 때 이 중심각을 뭐라고 하기로 했죠? 크기를 1라디안이라 부르기로 했죠. 그럼 잘 들어봐. 우리 지금 여기가 몇인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가정해봐. 그럼 얘는 몇이겠어, 호의 길이가? 여러분, 호의 길이가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중심각의 크기를 몇이라고 가정했죠, 우리? 정의해서 1라디안이라 정의했잖아.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게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뭐하다? 비례하다는 걸 배웠잖아. 그러면 여기가 세타야. 그럼 호의 길이가 몇이겠냐고? 세타 아니겠냐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이해돼요? 자, 그러면 부채꼴의 닮음을 이용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가정해봐. 그럼 호의 길이가 몇인 거야? R세타인 거야. 이렇게. 이게 정확한 증명이 되는 거야, 원래. 그럼 봐봐. 잘 봐. 그럼 R은 반지름의 길이죠. 그럼 세타는 뭐예요? 각의 크기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호의 길이인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호의 길이가 세타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항상 뭐 하죠? 같잖아요. 같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아, 호도법 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호도법이란 단위가 왜 나왔죠? 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를 혼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 라디안이랑 기호만 사용하면. 봐봐. 자, 반지름의 길이가 3이에요.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입니다. 호의 길이가 몇인가요? 몇이에요? 어떻게 구하기로 했죠? 일단 첫 번째, 원주를 구하잖아. 중학생 때 생각해봐. 원주 어떻게 구해? 3 곱하기 2파이 이렇게 구하잖아. 그럼 이 친구의 360분의 60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래서 몇이 돼? 파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이 60도를 호도법 몇이야? 3분의 파이 맞나요? 맞아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여기가 3분의 파이 라디안이면 호의 길이가 몇이야? 3분의 파이가 나온다고. 그럼 이 상황에서 반지름 몇? 반지름 몇 가지? 3까지 늘려버려. 그럼 닮음에 의해서 여기가 뭐가 돼? 파이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게 호도법 때문이라는 거야. 따라서 정확히 표현하면 여러분, L은 R세타라는 공식에서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호의 길이를 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길이 방정식이에요, 이건 사실.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누구 때문이다? 호도법 때문이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라디안 기호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지. 맞니? 정확히 표현해봐. 생략? 해야 하는 거야. 라디안을 붙인다는 의미는 각의 크기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이것을 호의 길이로 보고 싶으면 라디안이란 기호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략 가능한 게 아니라 생략해야 한다는 거지. 이해가 되겠니? 호도법 왜 나온 거야?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를 혼용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납득이 되시나요? 되시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되는 거야.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거든? 그럼 여기 어딘가에 세타 이렇게 잡았어.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무조건 세타가 되는 거지, 이제. 납득이 되시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제 호도법이라는 것은. 응? 자, 그럼 부채꼴의 넓이까지 가보자. 넓이 원래 증명 어떻게 할까? 마찬가지로 비례식으로 진행하면 돼요. 넓이도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2파이 라디안일 때, 여기는 라디안이란 말 써도 되죠, 그렇죠? 근데 그냥 2파이라고 쓰는 거야. 왜? 혼용하려고. 호도법을 쓰면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얘가 길인지 크기인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2파이일 때 넓이가 몇이 돼요? 파이 r 제곱이죠? 이해되니? 그럼 세타일 땐 넓이가 뭐라는 거야 지금? S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또 파이가 약분이 되죠, 이렇게. 그럼 이 S는 R제곱 세타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넓이는 뭐예요? 2분의 1 R제곱 세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원래는 어떻게 구하는 게 맞아, 얘도? 반지름의 길이가 몇일 때 기준? 1일 때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그럼 여기가 세타일 때 여기 넓이가 몇이 나오겠어? 전체 넓이가 몇이야? 원래 전체 넓이가 몇이야? 그러니까 2파이일 때 파이라는 넓이를 갖는 거잖아. 이게 중심각의 크기 전체 360도라고 가정해봐. 그럼 얘일 때 파이라는 넓이를 가지면 세타일 땐 몇의 넓이를 갖는 거야? x 이렇게 써봐. 그럼 이렇게 약분되고 세타는 2x잖아. 그럼 x는 뭐가 돼? 2분의 세타가 된단 말이야. 여기 넓이가 2분의 세타야. 이렇게.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몇 가지 확장해? r까지 확정해봐. 이렇게. 그럼 넓이는 근데 얘들아, 넓이 b는 닮은 b의 뭐지?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1대 r이니까 r제곱을 곱해서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된 거야. 원래 이게 맞는 거야. 그치? 근데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호도법 덕분인 거야. 호도법 덕분에. 근데 위에 여러분 r세타는 뭐랑 같다고 배웠어? L이랑 같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2분의 1 R L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배워야 호도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호도법이란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를 혼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한 단위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는 거의 웬만하면 각의 단위는 호도법, 라디안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럼 납득이 되시죠? 60분법보다 호도법이 훨씬 더 그 성질에 가까웠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60분법은 그냥 사람이 나누기 편하기 위한 단위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원에 대한 이야기, 즉 삼각함수에 접근하기 위해서 호도법이란 단위를 사용하겠다. 즉 호도법으로 무엇을 해결했죠?
무엇을 해결했죠? 이 x를 뭘로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실수로 만들 수 있게 됐죠. 이제 도단위가 없어지고 호도법이 등장하면서 얘를 실수 범위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반각으로 실수 전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치? 이제 우리는 이 삼각함수를 정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럼 뭐 내친 김에 삼각함수 정의까지 한번 해보자 이거야. 아직 함수가 뭔진 모르지만 삼각함수가 무엇인가? 자, 보자. 이제 우리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봐봐. 만약에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1이 나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1 이렇게 나와. 이렇게 돼 있겠죠? 아직 원의 방정식 배우진 않았지만 눈을 떠. 힘을 내. 그럼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무슨 선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이제? 시초선이라 부르겠다는 거야. 그럼 동경이 툭 하고 등장하겠다는 거야. 그럼 어떤 동경이 등장했을 때 항상 이 원과 몇 개의 교점을 갖죠? 한 개의 교점을 갖겠죠. 그러면 이렇게 딱 뗐을 때 이 점을 뭐라 하겠다는 거야? P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동경이 반직선 OP였던 거야. 그러면 요 각의 크기를 뭐라 하겠다? 세타라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 세타는 범위가 어떻게 돼? 라디안을 정의하면서 실수 전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이제. 실수 전체. 그러면 이 길이가 몇이지? r이죠. 그럼 이 좌표를 x, y라고 해보자 이거야. 근데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은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어? 제 1사분면에 있지. 그럼 x와 y는 양수겠죠. 그럼 얘들아 이 x, y를 마치 뭐처럼? 밑변의 길이와 높이처럼 이야기해 볼 수 있지. 됐니?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어? r분의 y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r분의 x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x분의 y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됐니? 자, 그러면 이 동경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위치하면 얘네들은 어떤 값으로 표현할래? 라는 거야. 문제가 생기잖아. 왜? x와 y가 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야 이제? 음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예를 들어 사인 150도라는 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일단 사인 150도는 몇 파이야? 6분의 5파이야 얘들아. 6분의 5파이. 파이가 몇 도야? 180도잖아. 그걸 6으로 나누면 30도잖아. 그러니까 6분의 파이만큼 뺀 거예요 그냥. 6분의 5파이. 그럼 이 친구 요쯤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맞지? 여기가 몇 도인 거야? 몇 도인 거야? 30도인 거지? 즉 여기가 몇? 6분의 파이인 거야 지금. 그러면 6분의 5파이에 해당하는 동경이 여기 위치할 거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에 교점 P가 이렇게 존재하겠지? 맞니? 그러면 여기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이거 특수삼각형이죠 여러분. 우리 아는 삼각형이잖아. 그럼 여기가 몇이고 여기가 몇인지를 알 수 있지? 맞니? 길이는 알 수 있어. 근데 좌표는 음수 양수잖아 얘들아. 그럼 이때 삼각함수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 이거야. 사인 6분의 5파이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 어떻게 한다? 그냥 이렇게 정의할게 라고 한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자 라는 거야. 받아들여야 돼? 봐봐. 예를 들어 반지름의 길이가 5이고 마이너스 4,4
3이라는 교점을 가졌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4,3이라는 점에서 교점을 이렇게 가진 거야. 그러면 이 각을 세타라고 생각해봐. 근데 이 세타라는 건 여러분 몇 개야? 무수히 많은 거야, 그지? 왜?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무수히 많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라고 하겠다는 거야, 얘들아? R분의 Y 5분의 3이라고 그냥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그냥 그렇다는 거야.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이야기하겠다? 5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하겠다. 탄젠트 세타는 몇이야? x분의 y 마이너스 4분의 3이라 하자 이거야. 그냥 이거라 하자. 이해되니? 자, 그럼 얘를 함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함수가 뭐냐면 이런 거야. 잘 봐. y는 x 플러스 1, 1차 함수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함수가 이런 뜻이기 때문이에요. 잘 봐. 하나의 x 값에 대해서 하나의 y 값을 가지면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x 값 어떤 거 넣으면 y 값이 하나 나오잖아. 두 개 나오니? 아니잖아, 그지? 근데 얘들아 이거 봐봐. y제곱은 x 플러스 3 생각해봐. x에 1을 대입해봐. 그럼 y제곱이 몇이야? 4죠. 그럼 y가 뭐 나오죠? 풀마? 2 나오죠.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만 등장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충 이런 게 함수거든요. 대충 생각하면. 그럼 여러분, 이 친구를 삼각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잘 들어봐. 세타가 정해지면 그 삼각비 값이 하나로 정해지는 거예요. r이 몇이던 y가 몇이던. 예를 들어볼게. 1사분면에서 쉽게 예를 들어볼게.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세타를 3분의 파이를 가져왔어요. 즉 몇 도죠? 파이가 몇 도였어요? 180도였어요. 그걸 몇으로 나눴어? 3으로 나눴어. 몇 도야? 60도겠네. 60도.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삼각형이 나왔잖아. 맞니? 여러분, 사인 60도는 몇이죠? 2분의 루트 3 알고 있지? 그 말이 무슨 뜻이야? 반지름이 몇이든 간에 사인 60도는 일정하다는 거 아니야. 맞니?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r분의 y는 r과 y의 뭐야? 비율이죠. 비율. 이 비율이 항상 일정할 거라는 거야. 근데 그게 1사분면뿐만 아니라 여기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이런 형태를 가져오면 물론 x좌표가 음수긴 하지만 그 수의 비율은 항상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세타가 하나 나오면 그 사인 값은 유일하다는 거야. 하나로. 두 개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지. 3분의 파이를 딱 주어졌어. 그러면 사인 6분의 파이 몇이야? 2분의 루트 3이요 라고 이야기할 거잖아. 그러면 사인 6분의 5파이는 몇이야? 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여기에 6분의 5파이에 해당하는 동경을 싹 긋겠지. 딱 그어. 그 다음 원 하나를 임의로 잡겠지. 보통 반지름을 몇으로 잡냐? 1로 잡게 될 거야. 그러면 그때 이 좌표가 정확히 나오지. 그러면 하나의 R에 대해서 X와 Y가 유일하게 하나씩 존재하잖아. 그럼 R분의 Y가 유일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지금까지는 뭐라 불렀죠? 사인이라고 불렀죠. 이젠 뭐라 부르냐? 사인 함수라고 부를 수 있더라 이거야. 세타의 값에 어느 하나를 딱 넣으면 그 특정 값이 나오니까요. 이런 걸 보고 함수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얘를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세 개를 싸잡아서 우린 뭐라 부른다? 삼각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게 왜냐면 우리는 함수라고 하면 보통 y는 x 플러스 1 이런 애들을 함수라고 불러왔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y는도 없는데 사인 함수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해.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얘들아, 지금은 세타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그 값이 정해집니다 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변하는 값을 보통 문자 뭘로 쓰죠? x로 쓰지 않나요? 결과값을 뭐라고 하죠? y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 친구를 y는 sin x라고 하면 이제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sin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정확한 의미가 요건 거죠. 각의 크기를 대입할 건데 그 값은 얘로 일정하게 항상 유지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다.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른다? sin 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함수를 정의하고 나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얘들아,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우린 뭘 구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죠? 그래프를 구하는 것이 목표죠. 얘도 이 y는 sin x, y는 cosine x, y는 탄젠트 x에 뭘 그려?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야. 그래프. 그럼 x축이 뭘 담당해? 세타를 담당하는 거죠. y축이 뭘 담당해? sin 세타 값을 담당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게 되는 거야? 요 세타란 친구가 요 동경이 이렇게 도는 거지. 이렇게 도는 거야. 그때 사인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따지겠다는 거죠. 자,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 자, 편의를 위해서 반지름을 1로 가져와요. 이렇게. 그럼 얘들아, 사인 세타가 뭐분의 뭐라고요? 아직 안 해도 돼요. r분의 y라고요. 근데 지금 반지름을 제가 몇으로 가져왔어요? 1로 가져왔죠. 그럼 r이 1이에요. 그럼 사인 세타는 뭐와 같아요? y. 즉 교점의 뭐? y좌표가 바로 사인 값을 의미해 준다는 거야. 그럼 세타가 0에서부터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해봐. 그럼 y 값이 어떻게 돼? 점점 증가하죠. 그치? 점점 증가하다가 딱 90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일단 60분법 표현을 쓸게요. 90도가 되면 y 값이 몇이 돼? 1이 돼. 그리고 나서 90도에서 180도로 가면 y 값이 점점 어떻게 돼? 감소하죠. 몇 가지? 0까지. 그 다음 180도에서 270도로 가면 y 값은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 270도에서 360도까지 가면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올라가? 다시 0에서 올라가. 그래서 함수가 이런 그래프를 띠게 돼요. 이런 그래프를 띠게 돼. 이렇게. 그럴 것 같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여기가 몇이야? 0인 거야. 여기가 몇이야? 90도죠? 호도법으로는 2분의 파이. 여기서 함수값은 몇이에요? 1. 여기 호도법으로 파이. 여기 몇이야? 2분의 3파이. 여기가 360도인 2파이인 거죠. 그럼 여기서 함수값 몇이에요? 마이너스 1. 그리고 한 바퀴 돌았지? 그 다음 가면 또 어떻게 돼?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주기성에 대해서도 따지게 될 거예요. 얘는 2파이를 주기로 반복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삼각함수의 그래프 단원인 거예요. 대충 이해돼요? 이거는 다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다음 시간엔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대충 알겠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삼각함수의 정의부터, 함수 배우고 와서 삼각함수의 정의부터 다시 쭉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까지만 정확히 마스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해 볼게요. 우리 문제 여기서 푸니까 여기다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해 둘게. 자, 오늘 배운 것은 일반각과 호도법이다. 왜 배운다? 무엇을 정의하기 위해?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해 x가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실수 전체가 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전체, 각을 전체로 확장시키기 위해 배우는 게 뭐예요? 일반각이죠. 각을 저 무한대까지 그리고 음수까지 확장시키기 위해 일반각을 배우고, 각도, 도의 개념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각의 단위인 호도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일반각.
얘는 뭘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동경이 나타내는 가게 크기 몇 개다? 무수히 많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한 번에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채택했다? 일반각을 채택했다 이거야.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죠. 자, 근데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죠? 호도법을 쓰면 2파이 n 플러스 세타 이렇게도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각의 단위만 달리 쓴 겁니다. 그 다음 배운 게 뭐예요? 사분면의 각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4세타가 뭐 몇 사분면의 각이다. 그럼 4세타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때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해봐라. 그럼 양배를 다 뭘로 나눠야 돼? 4로 나눠야겠지. 그럼 얘들아 여기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4로 나누면 얘가 뭐가 돼? 90도 곱하기 n 플러스 뭐시기가 되지? 그럼 얘가 더 이상 이런 역할보다는 n 값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그 동경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n 값에 1, 2, 3, 4, 5, 6 쭉 넣어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또 나오는 거야. 왜 나오는 거야, 얘들아? 일단 이걸 잘 인지해야 돼. 지금 우리가 배운 개념 있지. 플로우가 예쁘죠?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우리 수학 교과서 개념에 등장하고 시험을 봐야 되잖아, 그죠? 시험을 봐야 돼. 근데 결국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배운 거잖아? 맞죠? 그럼 사실 얘에 대한 문제는 크게 나올 게 없는 거야. 삼각함수 얘기만 주구장창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게 우리 교육과정의 목표지. 하지만 현실은 좀 달라요. 이 친구들도 학습을 하신 거잖아. 그럼 얘네도 잘 학습했는지 평가를 해야 하는 거지. 짜증나지만. 그래서 얘를 평가하려고 나오는 문제들이 고이고 고이다 보니 어려운 문제가 몇 개 나오는 거야. 짜증나지만 결국에 얘네는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한 전초 작업에 불과한 게 맞지만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짜증나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암기하면서 풀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삼각함수보다 여기 문제가 어려워요 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도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니 어떤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 출제했어. 또는 어떤 교육청에서 모의고사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어려운 문제를 출제했어. 그럼 또 그걸 써먹잖아, 학교에서 변형해가지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 여기서도 문제가 그리 쉽지는 않다는 거지. 짜증나지만요. 그건 알아두자. 그냥 전초 작업에 불과한 건 아니라는 거죠. 다음 뭐 배웠어요? 두동경의 위치관계 배웠죠? 여기다 써두려고. 다음 배운 게 두동경의 위치관계. 간단하게 두 갈래로 나누면 선대칭과 무슨 대칭? 점대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선대칭은 두 각의 크기를 뭐 하게 돼요? 더하게 됩니다. 아직 바로 안 떠올리는 게 당연히 정상이야. 점대칭은 두 각을 빼게 돼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실제로 이 문제를 만났어. 그러면 좌표 평면에 실제로 원점 대칭인 두 동경을 그려보고 어떤 성질을 만족할지 유추를 해보세요. 스스로. 지금 우리가 이거 외운다고 뭐 좋아? 어차피 까먹어 외우면. 그러니까 한번 이해해보라는 거야. 실제로 납득을 해보라. 다음 배운 게 뭐죠? 책을 봐봐. 다음 뭐 배웠어? 호도법 배웠어. 호도법. 호도법의 정의가 뭐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호의 길이가 1일 때 이 각의 크기를 뭐라고 하겠다? 1
라디안이라 하겠다. 생략 가능하다, 그지? 근데 정확히 말하면 생략하는 것이 맞다. 혼용하려면 생략해야 한다. 그 다음 배운 거 여러 가지 각의 변환이죠. 그렇지? 1 라디안은 몇 도? 미안해. 그냥 뭐부터 시작해? 파이가 몇 도? 180도라는 거부터 시작하면 쉬워. 그 다음 그럼 1라디안은 몇이야? 파이분의 180도죠. 다음 1도는 몇? 180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래서 36분의 파이가 30도고 4분의 파이가 45도고 3분의 파이가 60도고 2분의 파이가 90도다. 요 정도는 외우자. 그냥 파이를 몇 도처럼? 180도처럼 생각하고 나눈다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요. L은 호의 길이 L은 R 세타다.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다. 또는 2분의 1 R L이라고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배운 게 삼각함수의 정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클리닉 때 할 내용은 이게 전부예요. 이 내용으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개념 유형에 있는 문제 몇 개 풀고 마무리합시다. 25분까지 쉴게요. 세타가 1, 4분면의 각일 때 식으로 나타내. 세타가 1, 4분면의 각이래. 세타는 뭐보다 크다? 360도 곱하기 n 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 작다. 가 여기까지 읽고 나와야 하는 식이죠. 그다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그럼 3분의 세타의 범위를 구해. 여기서 n은 무슨 수야? 정수야. 그러면 3으로 나누면 120도 곱하기 n보다 크고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보다 작아. 그럼 이 n에다 정수를 대입한다 생각해봐. 첫 번째 0을 대입할 때와 3을 대입할 때와 6을 대입할 때 얘는 다 어때? 같은 범위를 가져. 이해돼요? 0 대입하면 0부터 30도까지 3 대입하면 360도부터 360도 더하기 30도까지 어때? 동경으로 따지면 같은 범위를 갖는다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면 그 친구는 이러한 범위를 갖게 되는 거지. 0도부터 30도까지 되니? 다음 1 대입해봐. 120도부터야. 그죠? 120도부터 120도 맞죠? 120도부터 몇 도까지? 150도까지 여기에 위치를 갖는 거예요. 다음 2를 대입하면 240도 맞아요? 240도부터 몇 도까지? 270도까지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몇 사분면? 제 1, 2, 3, 4분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용 필리에 2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데 일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첫 번째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선대칭인가 점대칭인가를 떠올리면 돼요. 얘는 무슨 대칭이죠? 점대칭이에요. 몇 도 회전이죠? 360도 회전입니다. 점대칭은 두 각을 더한다 뺀다? 뺀다. 7세타 마이너스 세타 빼면 어떻게 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몇 도야? 빵도. 그지? 각이 같을 거니까. 그러면 6세타는 360도 곱하기 n이다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세타는 60도 곱하기 n이 되죠. 몇 개예요? 무수히 많죠. 그래서
가게 크기를 모두 구하래. 어떻게 다 구해? 그래서 세타에 뭘 줬어? 범위를 준 거지. 그럼 이 친구들 중에서 범위 안에 들어가는 애가 뭐가 있겠느냐 이거야. 얘네 몇 대입할까요? 1, 2, 이 두 개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쉽지 이 정도면. 그치? 다음 호도법. 일단 개념 체크부터 가볼게요. 호도법에 익숙해집니다. 호도법으로 나타내라. 120도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어요. 잘 봐요. 그러면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거나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거든요. 이게 약간 무슨 느낌이야? 1과 같은 느낌이죠. 1. 파이와 180도가 같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뭘 곱하냐를 따질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60분법에서는 파이가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안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30파이도? 이거 맞냐 이거? 물론 이런 좀 존재하죠.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도 개념에서는 30도와 같이 파이가 없는 것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호도법에서 60분법으로 바꿀 때는 파이가 분모의 위치에서 없애주는 느낌을 가져가면 돼요. 6분의 파이가 몇 도예요? 30도죠. 그래서 얘를 얘로 바꿀 때는 파이가 분모의 위치에서 파이를 약분 때려주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를 곱하면서 도 개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60분법이 호도법이 되고 싶으면 반대로 얘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파이가 생기도록. 자, 갑니다. 그럼 얘는 호도법으로 나타내고 싶어. 몇 곱해? 몇 곱해? 180분의 파이를 곱하는 거야.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여러분 얘는 120도죠. 그러니까 120도에다가 얘를 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20에다가 얘를 곱하는 거지. 도는 사라져야 하니까요. 그죠? 그럼 뭐가 돼요? 3분의 2 파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120도는 180도의 3분의 2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3분의 2 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 단위를 30도와 45도와 60도, 즉 특수각을 기본 단위로 보고요. 얘는 60도 곱하기 2죠. 근데 얘가 뭐야? 3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3분의 2 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다음 290도래요. 잘 봐. 물론 얘한테 몇 곱하면 끝이야.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끝이야.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360도에서 70도 뺐잖아. 360도가 몇 파이야? 2파이죠. 근데 2파이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 이 친구를 각을 변환해도 괜찮은 거예요. 기준점을 이런 데로 잡으라는 거야. 이건 계산 쉬우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행위야.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 675도 몇 도 기준으로 생각할까? 720도 기준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그럼 빼기 몇 도야? 45도니? 그럼 결국 얘를 쓴다는 걸 알고 있잖아. 720도 4파인가요? 마이너스 몇 도죠? 4분의 파이. 이렇게 구해주시는 편이 좋아요. 다음 얘는 마이너스 몇 도가 기준이야? 720도가 기준이네. 플러스 20도다. 그럼 이 친구만 변환해서 사용해달라. 얘 몇 도? 마이너스 몇이야? 4파이죠? 플러스 이 친구는 9분의 파이네. 따라서 마이너스 9분의 35파이.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엔 60분법으로 가보자. 뭐 곱할까요?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주시면 돼요. 약분 18 곱하면 126도가 되겠네요. 맞아? 맞네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다음 3번.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2n파이 플러스 세타. 쌤 얘기했죠?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 봅시다. 자, 근데 여러분 봐봐.
지금 여기 맨 뒤에 보면 세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세타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너네 각각의 개인들이 선호하는 세타를 다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건 답이 다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세타를 지정해 준 거예요. 0부터 2파이까지 몇 도죠? 360도죠. 그럼 이 360도 안에는 알파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이해가니?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다 같은 값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세타가 0도 이상 360도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그럴 것 같죠? 근데 가끔 이것도 나와요. 마이너스 180도부터 180도까지로 나올 때도 간혹 있어요. 오케이. 그럼 잘 봐야 되라. 생각을 해봐. 자, 동경이 만약에 제1사분면에 위치해. 그럼 보통 바로 보이는 요 각의 크기를 쓰고 싶지 않나요? 맞니? 맞니? 그러면 얘든 관계가 없죠. 봐봐, 0부터 90도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잖아. 이해되니? 그럼 여긴 어때? 2사분면? 관계 없죠? 맞아요. 그럼 3사분면 어때요? 여기서부터 좀 달라지지. 이 3, 4분면을 얘는 어떻게 표현하겠다? 예를 들면 210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표현하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150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죠. 둘 중에 뭐가 더 편하니? 위아래? 아래가 편하지.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마이너스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값이 더 작은 게 조금 더 편한 거예요. 4, 4분면 어때요? 예를 들어 여기가 60도래. 그럼 얘를 보고 몇 도라고 가져와야 돼? 300도라 가져와야 돼. 얘는 몇 도로 가져와? 마이너스 60도로 가져와야 돼요. 위아래 어디가 더 편하죠? 아래가 더 편하죠. 그러면 얘들아, X축을 기준으로 동경이 위쪽에 있으면 얘랑 얘 중에 뭐가 더 편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잖아. 근데 아래쪽이면 뭐가 더 편해? 얘가 더 편한 거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봐봐. 각의 크기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디가 편한 거야? 다 편한 거야. 다 편하지. 위에도 편하고 아래도 편한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나오면 누가 불편해져? 아래 있는 애들이 불편해지는 거야. 맞지? 이해돼요? 이걸 출제자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그럼 각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보통 무슨 뜻일까? 동경이 위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얘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얘는 동경이 위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감의 영역입니다. 꼭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밑에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얘가 나왔는데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300도를 원할 수도 있지. 당연히. 근데 사람 심리상 그렇다는 거예요. 심리상. 아무튼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3분의 7파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나타낼까? 얘는 2파이 플러스 뭐야? 3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파이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몇을 더했어? 3분의 4파이 더했잖아. 이렇게 표현한다. 이 친구는 이렇게 표현하랬지. 그러니까 일단 얘를 무슨 법으로 바꿔야 돼? 호도법으로 변환해 줘야겠네요. 그러면 40도 곱하기 180분의 이렇게 하는 거죠. 도 없애고. 그럼 몇이야? 9분의 2파이. 얘가 되네요. 이 친구는요. 물론 다 해도 되지만 360도를 미리 빼놓고 계산하는 게 훨씬 간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360도 몇 파이죠? 2파이죠. 그리고 얘도 어떻게 생각해? 파이에서 몇 도에서? 180도에서
30도 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2파이 플러스 6분의 7파이. 얘가 세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어때요? 그냥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의 차이인 것뿐이에요. 우리가 처음 배웠기 때문에 뭔가 다소 난해하게 느껴질 뿐이다.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겁니다. 항상 어떤 걸 새로 배울 때는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지 뭐. 다음 4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몇이죠? 6 곱하기 3분의 파이. r 세타다 이거죠. 몇이에요? 2파이입니다 이거죠. 다음 넓이는요? 2분의 1 r제곱 세타 맞나요? 자 봐봐. 이 문제가 만약에 얘를 구하란 말이 없었어. 넓이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해?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구하면 돼. 근데 얘까지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게 편해? 2분의 1 r l로 구하는 게 편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선 이걸로 구하는 게 좋겠죠? 6파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필리에 3.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골라봐. 기억. 몇 도가 보여요? 보여요? 45도 보여요? 45도 360도에서 뺀 거잖아. 360도 몇 파이? 2파이에서 뭐 빼요? 4분의 파이 빼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니은 몇 도 기준으로 할까요? 720도 기준으로 잡자. 플러스 몇 도? 120도. 그럼 이 친구는 몇 곱하기 2야? 60 곱하기 2죠. 그럼 얘는 몇 파이? 마이너스 4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 이렇게 계산하면 편하다는 거죠. 물론 처음엔 어떻게 해도 돼? 그냥 얘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본질에 가깝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 왜 그런 거야? 왜 자꾸 360도, 720도 여기 기준으로 하는 거야? 삼각함수 때문이죠. 결국에 바퀴를 몇 바퀴 도느냐는 삼각함수 값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결국에 요 친구가 삼각함수 값을 결정하는 친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요 친구는 반대로 해보자. 그럼 얘는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죠? 파이가 몇 도? 180도. 그럼 얘는 180도 플러스 30도. 맞는 말이죠. 니은 맞아요? 네, 틀렸죠? 마이너스 3분의 10파이네요. 다음 리을. 이 친구는 단순 계산 때려볼게요. 곱하기 몇? 파이분의 180도. 약분 때리기 15 105도네요. 리을 틀렸습니다. 단순 계산이네요. 여러분 이 일주일 정도 이제 3일 정도 하면서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클리닉 때 담는 유형이 뭐예요? 이거죠? 지금 푸는 거. 느꼈나요? 풀면서? 교재 보면 아마 느꼈을 거예요. 보통 이 유형에 맞는 문제들을 제가 넣어놨어요. 거의.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인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 넓이를 s라 할 때 세타 플러스 s를 구하시오. 얘들아 호의 길이는 뭐 곱하기 뭐죠? L은 r세타죠. L은 r세타, L은 r세타예요. 얘들아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L은 r세타다. 무엇은 뭐 곱하기 뭐다. 어디서 왔죠?
거속시에서 봤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자, 수치심 좀 드릴게요. 미리 말할게. 수치심 줄게. 여러분 거속시 불편할 때 이거 그리지 않나요? 거북이 그리지 않나요? 이렇게? 속, 시 해가지고 속력은? 그래서 머릿속에 떠올려서 시간 분의 거리 이렇게 하지 않아? 마찬가지 아니야 여러분? 똑같은 형식이야. L은 R세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L은 R세타. 그럼 문제에서 중심각의 크기를 물어봤잖아. 그럼 L, R세 이렇게 하는 거야. L, R세. 그럼 세타를 물어보면 R분의 L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R분의 L 몇이야? 세타는 3분의 2파이다. 그럼 끝났네. 넓이는 뭐예요? 2분의 1 호의 길이가 나왔잖아. 그럼 RL 쓰면 되겠죠. RL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2파이 몇입니까? 파이가 되네요. 3 뭔가 이상하노? R 맞지? 2분의 1 RL L 2파이잖아. 3파이네. 뭔가 비율이 안 맞더라. 세타랑 S 더하면 3분의 11파이가 되네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다. 한 문제만 더 풀어주세요. 넘어갈게요. 예제 5. 자, 둘레 길이래요 여러분. 둘레 길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 하면 반지름이 2개, 호가 하나예요. 자, 갑니다. 자, 일단 일반화해서 해볼게요.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R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여기 호의 길이는 몇이 된다? R세타가 된다.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2R 플러스 R세타가 되죠. 얘가 몇이래요? 18이래요. 이때 부채꼴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을 구하래. 그럼 넓이가 무엇인지 구해봐요. 2분의 1 R제곱 세타죠. 맞니? 근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R세타가 2번 쓰이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유형에서는 요게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얘를 뭐라고 써? L이라고 쓰는 것이 훨씬 적절해요. 그러면 2R 플러스 L이 18이다 라고 나오고 넓이를 뭐라 보자? 2분의 1 R L로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됐죠? 자, 그럼 일반화 해볼게요. 일반화. 자, 둘레 길이가 뭐였어요? 2R 플러스 L이죠? 이 값이 지금 나오죠? 저 이 값을 그냥 K라고 잡을게요. 원래 둘레 하면 뭐 써 문자? L을 많이 쓰거든. 근데 L을 써가지고 그냥 K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K일 때 이 친구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일반화 해볼 수 있겠죠. L 자리에 뭘 넣을까요? K-2R을 넣자 이겁니다. 그러면 2분의 1 R 곱하기 K-2R 이렇게 되네요. 그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R에 대한 뭐죠? 2차 함수가 되죠. 그러면 우리 넓이가 최대인 것이 궁금하다며 넓이가 최대인 게 궁금하다며 그럼 뭐 하면 돼? 축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축. 지금 R에 대해서 이렇게 생기지 않았냐고요.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이 뭐예요? 너가 0이 되는 R값이 뭐예요? 0이랑 2분의 K 아니냐고 이렇게. 얘가 0이 되는 R값이 그렇잖아. 0이랑 2분의 K잖아. 그럼 축이 몇이야 얘들아? 4분의 K겠지. 이해돼요? 즉 언제 최대라는 걸 알 수 있죠? R이 4분의 K가 될 때가 최대라는 걸 알고 있죠.
납득되세요? 납득되세요? 근데 K가 뭐예요? 둘레잖아. 뭐라 쓸 수 있죠? 4분의 2R 플러스 L이라 쓸 수 있나요? 맞지? 그럼 이거 4열로 보낼 수 있지. 그럼 4R이 몇일 때야? 2R 플러스 L일 때야. 따라서 L이 몇일 때야? 2R일 때죠. 맞니? 얘들아, L은 R 뭐죠 원래? 세타죠. L은 R 세타인데 걔가 몇일 때래? 2R일 때래요. 그래서 얘는 일정하게 항상 어떤 규칙이 있어요. 세타가 몇일 때죠? 얘는 무조건 세타가 2일 때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중심각의 크기는 2여야 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해만 하고 넘어가요. 외워봤자 어차피 반년 후에 까먹습니다. 자, 그때 가서 다시 들으면 돼요. 지금은 이차함수 형태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K가 몇이에요? 둘레의 길이가 18이네요. 그죠? 18 이렇게. 그러면 약분되네. R 곱하기 9-R 이렇게 되네요. 이 친구의 최대는 R이 몇일 때예요? 2분의 9일 때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0과 18의 평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9R 해놓고 표준화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잘 배워놓는 것이 항상 중요해요. 다음입니다. 자, 다른 더 빠른 풀이가 있긴 한데 여러분이 명제를 아직 정확히 안 배워서 그 풀이를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자, 예제 6이에요. 먼저 풀어볼게요. 이미 배웠으니까. 자, 삼각함수의 값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원점 5와 점 P 4, 마이너스 3 4와 3의 조합 4, 3? 오, 그렇지. 반지름이 예뻐지게 항상 이런 형태의 좌표가 등장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R이 몇이야? 5인 거죠. 여기 5 여기 있다. 4, 마이너스 3을 찍으면 R이 5잖아요. 이렇게. 그럼 X는 몇이에요? 4, Y는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간다. 사인 세타는 몇일까요? R분의 Y 마이너스 5분의 3.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코사인 세타는 몇입니까? 5분의 4입니다.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예요. 몇이죠?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 2번입니다. 세타가 6분의 7파이일 때 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탄젠트 세타를 구해달래요. 쉽게 얘기하면 코사인 6분의 7파이와 탄젠트 6분의 7파이를 구해봐 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우린 뭐가 궁금해? 저 세타에 대해서 R과 X와 Y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구하면 되는 거야. R과 X와 Y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구해야 돼. 무슨 말이냐? 6분의 7파이가 나타내는 동경을 그려요. 그럼 얘는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지요? 파이 하면 몇 도야? 180도지. 6분의 파이는 30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6분의 파이인 동경이 그려졌어. 그럼 30도짜리면 여러분 반지름이 몇이었으면 좋겠어? 2였으면 좋겠지 않니? 1대 루트 3대 2잖아. 물론 꼭 2일 필요는 없는 거야. 1로 잡아도 되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잡아도 돼.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2이면 편할 것 같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으로 따져보면 이 길이가 몇이 돼요? 루트 3이 되고 이 길이가 1이 되죠.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이죠? 마이너스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은
2다. 얘만 알면 이제 삼각함수 값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코사인 세타는 몇이죠? r분의 x죠? 그쵸? 그럼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탄젠트 값은 몇이에요? x분의 y죠? 루트 3분의 1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얘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루트 3이네요. 답은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어때요? 받아들이면 쉬워요. 이제 그냥 받아들이면 돼. 아, 이런 아이들을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라고 정의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음 예제 7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배우는 게 뭐냐면 삼각함수 값의 부호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라고요? 시작. r분의 y라고요. 근데 r은 반지름의 길이죠. 그럼 얘는 항상 무슨 수죠? 양수예요. 그쵸? 그러면 사인 세타의 값은 누구의 부호를 따라가요? y의 부호를 따라가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있으면 y 값이 양수인 곳 몇 사분면? 1, 2, 4분면에서 사인이 플러스가 유지돼요. 여기서 마이너스겠죠. 코사인은 r분의 뭐죠? x죠. 그럼 x가 양수일 때 코사인도 양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1, 4, 4분면에서 코사인 값은 양수가 되고요. 탄젠트는 x분의 y죠. 그럼 얘가 양수일 때는 언제야? x와 y의 부호가 일치할 때네요. 그러면 풀풀 마마에서 양수를 가지겠죠. 그래서 여기 1, 4분면에선 삼각함수 값이 전부 다 뭐예요? 양수죠. 그래서 여기를 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수학의 정석에 그 홍성대 선생님이 수학의 정석을 이제 편찬하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얼싸안고 이렇게 이야기해. 얼싸안고, 얼싸안고 이렇게 얘기해요. 외우기 쉽죠? 그죠? 얼싸안고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는 전부 다 플러스고 2, 4분면에선 사인만 유일하게 양수, 탄젠트는 3, 4분면에서 유일한 양수, 4, 4분면은 코사인이 유일한 양수다 이거야. 봐봐. 자, 이 친구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초보 때는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 사인과 코사인이 양수래. 그러면 풀풀 마마겠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근데 얘들아 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해보자. 결국 쌤이 얘기했듯이 사인의 부호는 누구에 따라 결정돼? y. 그렇죠. 얘는 y고 얘는 x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잖아. 그치? 그러면 x와 y의 곱이 0보다 크다. 즉 부호가 같다. 여러분 이건 같은 말이 뭐가 있죠? 탄젠트 세타가 0보다 큰 거랑 정확히 일치하는 표현이죠. 부호가 일치한다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몇 사분면 중 하나? 1, 4분면과 3, 4분면 중 하나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봐봐. 얘는 뭐라고 쓰면 돼? y라고 쓰면 되지. 탄젠트 세타 뭐라고 쓰면 돼? x분의 y 맞지? 아니 그렇게 쓸 필요 없어. xy라고 써도 되죠. 어차피 부호만 보는 거잖아. 그럼 분모에 있든 분자에 있든 무슨 상관이야. 그럼 보는 순간 y가 뭐가 돼? 제곱이 되지 않니? 맞니? 그럼 y의 부호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제곱은 항상 양수니까요. 따라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x가 음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그러면 1, 3, 4분면 중 3, 4분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밑에 하나 더 해볼게요. 코사인과 사인을 곱했더니 0보다 작대. 무슨 말이야? x, y가 0보다 작다. 맞니? 그럼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 얘는 몇 사분면? 2, 4, 4분면 중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다음 얘는 x 곱하기 xy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는 거야. 그럼 x가 영향을 못 미치니까 y가 양수입니다. 몇 사분면? 1, 2, 4분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2, 4분면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별로 안 어렵죠?
자, 연습 문제로 좀 가볼게요. 자, 11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직선 y는 2가 두 원, 이 두 친구와 제2,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자. 우리 원의 방정식 안 배웠지? 제가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이 친구 봐봐요. 뭐가 생각나죠? 피타고라스 느낌이죠? 무슨 느낌이냐면 이 원 위에 x, y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원이라는 게 뭐니?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걸 원이라고 불러 우리는. 이해되니? 그러면 이 거리를 어떻게 표현한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해서 얘가 r제곱이다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이 친구는 이거 뭔 뜻이야? 원의 중심이 어디야?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5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얘는 반지름이 몇이야?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바깥쪽 요 반지름이 몇이다? 3입니다. 요 길이가 3입니다. 요 길이가 루트 5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납득되시죠? 대충? 근데 y값이 나왔잖아 얘들아. 여기 y값이 몇이야? 2네요. 그럼 요 밑에 요 길이 몇이죠? 피타고라스 법칙에 의해서 루트 5가 되죠. 맞니? 다음 여기도 2잖아. 그럼 이 밑에 요 길이는 몇인 거야? 여기가 루트 5고 여기가 2니까 여기는 1이 되네요. 따라서 정리가 가능하죠. 요 큰 이 B에 대한 이야기는 반지름이 몇이야? 3이고 마이너스 루트 5,2라는 좌표를 갖는다 이 얘기잖아. 마이너스 루트 5,2라는 좌표를 갖는다. 다음 A는요. 반지름이 몇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루트 5라고 했을 때 좌표는 어디가 되는 거야? 1, 2니까 마이너스 1,2라는 좌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돼요? 돼요? 네. 그럼 지금 COA 이 각을 알파라고 이 각을 베타라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삼각함수 값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인 알파 뭐예요? 여기서 가져오는 거죠? X분의 R분의 Y죠. 루트 5분의 2를 말하고 있어요. 사인 알파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냥. 다음 코사인 베타는 R분의 X죠.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어때요? 어려워 보이는데 해보면 금방 풀리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은근슬쩍 삼각함수의 정의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예요. 제가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의 방정식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방금 제가 원의 방정식을 어느 정도 해버렸어요. 자,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일단 서머리부터 다 갈길게요. 사인 세타는 뭐다? R분의 Y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다. 탄젠 세타는 X분의 Y다. 그 다음 삼각함수 값의 부호까지 배웠죠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올, 싸, 안, 코다.
다음 배우는 게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예요. 다 배웠다 이제. 잘 봐요. 방금 원의 방정식을 한번 배워봤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몇이다? r제곱이다 라고 하면 이게 이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어요. 맞죠? 여기서 봐봐. 근데 우리 사인 세타가 뭐라고 배웠죠? r분의 y라고 배웠고 코사인 세타가 뭐라고 배웠어? r분의 x라고 배웠어. 그러면 이 x와 y를 얘네를 이용해서 표현해 볼 수 있겠지. x를 뭐라고 쓸 수 있어? r 코사인 세타.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세타잖아. 그럼 이제 여기를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라고 사실 쓸 수 있어요. 이걸 여기다 대입해 볼 수 있지.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여러분 코사인 세타는 제곱하면 요렇게 쓰기보단 요렇게 많이 써요. 여기다가 제곱을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건 코사인 세타의 완전 제곱이란 뜻이에요. 플러스 r제곱 사인 제곱 세타는 뭐다? r제곱이다. 따라서 첫 번째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몇이에요?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인 30도 몇이죠? 2분의 1. 코사인 30도 몇이죠? 2분의 루트 3. 제곱하면 몇이죠? 4분의 1, 4분의 3, 1이죠.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했잖아? 근데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보고 싶니? 뭘로 나눠보고 싶니?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니? 왜? 탄젠트 세타 뭐와 같죠? 뭐와 같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와 같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하면 이거 몇이야? 루트 3분의 1, 즉 3분의 루트 3. 이게 탄젠트 30도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탄젠트라는 값은 항상 사인 코사인에 종속되어 있는 관계예요. 사인 코사인이 정의되면 그거에 따른 탄젠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은 제곱끼리 더하면 1이 된다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항상 하나의 삼각함수로 나타내는 것이 원칙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셋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사인과 코사인도 관계가 있다는 건 하나의 삼각함수, 예를 들면 사인으로 모조리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식이 간단할지 불편할진 몰라도 하나의 삼각함수로 무조건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뒤에 만약에 삼각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 생각해봐. 봐봐.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얘가 막 3이래. 예를 들면 얘가 3이래 1이래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삼각함수를 뭐 해야 돼? 일단은 통일해야 되는 거야. 하나로. 이걸 뭘로 만들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렇게 지워지지. 그럼 결국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1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몇인? 0인 세타를 구하라. 이게 삼각방정식인 거야. 그럼 여기가 2였어. 이렇게.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가 살아있지. 이렇게.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0이죠. 그러니까 이 코사인 세타를 뭘로 보는 거야? 하나의 x처럼 바라보는 거야. 그럼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풀이를 나중에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왜 그런 문제가 없네? 자, 20번 풀어보세요. 20번. 연습 문제 20번. 문제는 이 정도 풀어드리면 되겠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더 풀어줘야 될 건 안 해도 되겠죠? 다들 밑에 문제 푸는 과제는 해오셨나 모르겠네. 해온 사람 손 들어볼까요? 내리세요. 내릴 사람 얼마 없긴 한데 해오신 분들은 훌륭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두근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데 얘를 구하래. 얘가 마치 공통수학 원 공부를 잘하셨으면 얘가 알파 베타의 느낌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k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거든요. 그지? 그러면 나는 뭘 이용해야 된다?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일단 느껴야 돼요. 근과계수의 관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즉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2분의 루트 3이라는 것을 알고요. 다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뭐죠? 2분의 k라는 것을 알죠. 그럼 바로 이 생각이 들어야지. 제곱해서 더하면 1인데 제곱해서 더하면 1이라는 거 알잖아, 그지? 그럼 충분히 k에 대한 식은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 친구는 뭐예요? 너의 제곱이죠, 너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렇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1은 얘 제곱하면 4분의 3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k다. 그러면 1은 4분의 3 마이너스 k니까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S 마이너스 C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 제곱을 먼저 구하면 되겠죠. 얘 제곱은 너의 제곱 마이너스 몇? 4SC가 되잖아요. 이렇게.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그럼 S 플러스 C 2분의 루트 3에 제곱하면 4분의 3 마이너스 4 곱하기 SC 몇이에요? 마이너스 8분의 1이네요. 얘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5가 되죠. 4분의 5가 돼요. 그러면 S-C는 뭐가 돼요? 풀마 2분의 루트 5가 돼요. 그래서 준 게 뭐야? 사인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준 거죠. 그럼 S-C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란 뜻이네, 이렇게. 그래서 얘에다가 얘 곱해서 답은 마이너스 8분의 루트 5가 된다는 거예요. 할만하죠. 선생님이랑 같이 하니까 할만하죠. 자, 삼각함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클리닉 시간에 제가 뭐 나온다 했어요? 상용로그 나올 거라고 했죠? 상용로그 문제도 몇 개 같이 풀어볼게요. 자, 필수예제 1입니다. 39쪽이에요. 여러분 내일 다시 얘기할 건데
기억나요? 그 어제 제가 문제 풀다가 답이 없다고 얘기한 거 있죠. 집합 풀다가. 그게 여러분 판권마다 그 수식이 다르더라고요. 그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답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몇몇 친구들 책에 쌤이 보여준 그 파일이랑 달랐던 친구들 있나요? 문제가 달랐다. 있나요? 규현이 혼자야? 규현이 책엔 좀 다르더라고요. 그럼 무시할게요 그냥. 이견 개무시. 규현이 이해했지 그때? 실제로 답이 없던 게 맞았어요. 좀 지울게요. 자, 로그 4.25가 0.6284래요. 여러분 뭘 준지 이해가 돼요? 소수 부분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놓고 지금 자릿수를 바꾸고 있죠. 그러니까 뭐만 바꿔라. 정수 부분이 몇인지만 바꿔서 표현해 달라는 거야. 그럼 얘 뒤로 지금 몇 칸 갔어요? 한 칸 갔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로그 4.25 곱하기 몇? 10? 정확히 10의 1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친구는 로그 4.25에다 몇 더한 거예요? 1을 더했다 이거죠. 로그 10. 따라서 얘는 몇이 돼? 1.6284. 이와 같이 소수 부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정수 부분만 바뀐다는 거야. 그럼 맨날 이 계산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결국에는. 얘는요. 뒤로 몇 칸 갔어요? 3칸 갔죠. 그럼 몇 점? 3.6284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질에서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잘 봐. 잘 봐. 이 라지엔 지금 정수 부분이 몇 자릿수예요? 정수 부분이 몇 자릿수? 2자릿수 맞아? 2자릿수야? 그럼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1일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바로 쓰라는 거야. 얘 몇 자릿수야? 4자릿수야. 그럼 몇 점? 3.6284다 이거야. 그럼 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났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라는 정수 부분을 갖겠다는 거죠. 마이너스 2.6284죠. 맞니? 아니에요. 마이너스 2 플러스 0.6284죠. 이게 많이 나오는 실수야. 이게 맞는 거죠.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고 소수 부분은 똑같이 플러스 0.6284가 돼야지.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3716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납득되세요? 네, 조심하세요. 음수 부분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예제 2. 로그 2.05가 0.31181일 때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양수의 네 값을 구하시오. 갑니다. 자, 얘들아 봐봐. 만약에 여기서 있잖아. 얘랑 소수 부분이 다르잖아? 그럼 절대 얘를 유추할 수 없는 거야. 숫자 배열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알아 걔를? 불가능한 거야. 무슨 느낌이냐면 루트 2가 1.414라고 주고 야 루트 3이 몇 정도니?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는. 소수 부분이 다르면.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보시면 이 친구는 소수 부분이 똑같고 정수 부분이 3이네요. 그럼 뭘까요? 2050이겠네요. 그렇죠? 네 자릿수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럼 이 친구는 변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 마이너스 3 플러스 0.3118로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니까 시작해볼까?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럼 이 친구는 0.00205 이렇게 되는 거죠. 외우면 안 돼요. 그렇죠? 이해하고 외우시는 거야. 다음 예제 3. 이런 문제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1번 라지 n이 1보다 크고 10보다 작대. 지금 뭘 줬어요 여러분?
라지 n에 뭘 줬어? 자릿수를 줬죠. 정수 부분이 몇 자릿수래요? 한 자릿수래요. 그죠? 그럼 이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몇일 것이다? 0일 것이다 라고 알려준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너랑 너의 합이 정수래. 그럼 더해볼까? 로그 n 더하기 뭐예요? 3로그 n이죠? 몇 로그 n? 4로그 n이 정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4로그 n의 범위를 조사해봐요. 너는 로그 n의 범위를 알아야겠죠? 맞니? 얘들아, 근데 로그 n이란 친구는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그 n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예를 들면 로그 1은 몇이에요? 로그 1은 0이에요. 로그 10은 1이고요. 로그 100은 2. 점점 커지잖아. 그러면 로그 n의 범위는 n이 몇일 때가 가장 작은 상황이야? n이 몇일 때가 가장 작을까? 1일 때 가장 작겠죠. 따라서 얘는 뭐보다 커? 0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 1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뭐야? 로그 1이야. 얘가 로그 10이고. 그러면 4로그에는 뭐보다 커? 0보다 크고 뭐보다 작죠? 4보다 작네요. 따라서 4로그 n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뭐다? 1, 2, 3이다 이거죠. 이 안에 정수니까. 정수값을 갖는다면. 이해지. 그러면 로그 n은 뭐예요? 4분의 1. 제발 2분의 1 좀 하지마. 4분의 2 그냥 써. 4분의 3. 그럼 n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 밑이 몇이 생략되어 있어? 10이 생략되어 있어. 그럼 n은 뭐야? 10에 4분의 1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10에 4분의 2제곱 10에 4분의 3제곱 이렇게 세 개의 수가 양수 n이 될 수 있는 값인 거예요. 그럼 굳이 거듭 제곱근으로 써볼까? 얘 뭐라고 쓸 수 있어? 네 제곱근 1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이 친구는 2분의 1이잖아. 뭐예요? 루트 10인 거고 얘는 4제곱근 10의 세제곱 즉 1000인 거죠. 근데 얘들아 굳이 이렇게 써야 답인 건 아니야. 얘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다음 2번입니다.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1이래요. 잘 봐. 자, 이 2번은요. 두 가지 갈래의 풀이법이 존재해요. 쉽게,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정수 부분이 1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두 개인 거야. 첫 번째, 정수 부분이 1이면 1 이상 2 미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정수 부분이 1이니까 얘는 1 플러스 알파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때 알파는 뭐죠? 소수 부분 0 이상 1 미만. 이 두 가지 풀이법이 존재해요. 둘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너와 너의 차가 정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이해 가나 모르겠네. 잘 봐. 여러분 로그 x의 제곱은 2로그 x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수 조건 생각해봐. x제곱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지. 그럼 x가 뭐야? 0이 아닌 실수 아니야? 즉 x에 뭐 넣어도 돼? 음수를 넣어도 되죠. 어차피 마이너스 5의 제곱도 25라는 양수가 되잖아. 그럼 얘는 어때요? 음수 넣으면 안 되지 않나요? 따라서 여기 짝수 제곱이 들어갈 땐 얘를 실수배로 빼고 싶으면 여기에 절대값이 붙어야 돼요. 원래는. 좀 심화해요. 심화해요. 근데 지금은 n이 뭐야? 무조건 양수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해서 미안해. 자, 그러면 로그 n의 제곱은 그냥 2로그 n이라 하면 되겠고요.
로그 루트 n은 뭐야? 이거 n의 몇 제곱이지? 2분의 1 제곱이네.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n이다. 그럼 2분의 3 로그 n이죠. 얘가 뭐래? 정수래. 정수래. 그럼 여러분 봐봐. 1번을 쓸래? 2번을 쓸래? 1번 쓸래? 2번 쓸래? 1번 써야지. 아까 첫 번째 문제 풀 때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2분의 3 로그 n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 뭐보다 작아? 3보다 작아. 이 안에 있는 뭐래요? 빼랬잖아, 그지? 잘 뺐지? 잘 뺐네. 2분의 3. 이 안에 있는 정수래요. 뭐밖에 없죠? 뭐밖에 없어요, 정수가? 2밖에 없네요, 이렇게. 따라서 로그 n은 뭐다? 3분의 1입니다. 얘기가 되죠. 3분의 1 맞아? 틀렸어, 이씨. 3분의 4가 된다. 그럼 양수 n 값은 뭐예요? 10의 3분의 4제곱이겠네요. 여기 지수로그만 오면 아주 그냥 벙벙이가 돼가지고 말을 못하네. 이렇게 됩니다. 연습이 필요해요.